그러니까 아이온 베이스, 아이온 역사, 아이온 스킬 이걸 다 가지고 온 상태에서 TL이 레이드를 되게 잘했었거든요. TL의 레이드와 TL에서 겪은 실패 요소들을 보완해서 낸 게 이제 아이온2인 것 같아요. 게임 잘 만들었고 다만 BM이 관건이죠. 많이들 얘기하잖아. 아이온도 잘 만든 게임이었어. 근데 BM 때문에 짜친 거고, 얘네는 운영을, 게임은 진짜 잘 만들어 NC가. 수마! 안녕하세요, 수빈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FGT를 다녀온 후기를 조금 간단히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그냥 안에서는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억력에만 좀 의존을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나왔을 때는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아무래도 FGT라는 것 자체가 유저를 초청한 다음에 피드백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3개월 전 데이터로 테스트를 한 거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그것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온2는 논 타겟형이었고요. 그리고 수동 게임이었습니다. PC와 모바일 둘 다 가능한 그런 게임으로 나올 거라고 했고요. 플레이를 직접 해보고 나니까 아무래도 PC로 플레이 하시는 게 조금 더 심신 안정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단축키 설정이 가능하고요. 네, 그래픽 같은 경우는 개인 사양 이슈가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딱 잘라서 말하기가 조금 어렵긴 하겠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좋다고 느껴졌고요. 실제 쇼케이스에서 나왔던 인게임 영상하고 흡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아 진짜 이거 맞아. 나 이거 이렇게 봤다니까. 이것도 맞아. 진짜 이게 실제 플레이 영상 어디냐? 아 여기 있다. 이거 봐야 된다. 각도는 이런 각도는 아니에요. 이건 각도빨이 좀 있긴 있는데 화질은 되게 괜찮아요. 화질도 괜찮고, 네, 카메라 시점은 총 3개로 분류가 됐었고요. 가깝게, 보통, 멀리 이렇게 되어 있었고, 저는 멀리로 해놓고 실제 플레이할 때는 줌도 하고 다시 아웃시키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했었습니다. 하늘 보기 당연히 가능하고요. 커스터마이징 같은 경우는 쇼케이스 영상하고 똑같아요. 쇼케이스에서 보셨던 것처럼 똑같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렇게 설정이 가능했고요. 단 꼼꼼화는 좀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도를 하지도 않았는데 보통 체형으로 해도 답답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커스터마이징이요. 미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바일에선 나올 수가 없어. 모바일에서 나올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간 이런 거 있죠. 이렇게 광대 높이 이런 거 있고요. 네, 그리고 공속이랑 이속적인 부분은 주문서가 존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이제 공속이나 이속이 답답하네 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신을 따로 했던 건 아니고요. 타격감도 굉장히 좋았어요. 타격감이 굉장히 좋게 잘 나왔습니다. 퀘스트 진행할 때는 단축키 Alt 1을 누르면 자동으로 진행이 가능했고요. 이 퀘스트를 눌러놓고 이제 자동 진행을 해놓으면 기본적으로 걸어가게 세팅이 돼 있더라고요. 한 800m? 이럴 때에도 그냥 걸어가는 걸로 설정이 돼 있어서 이럴 때에는 이제 지도를 열고서는 그 해당 키배를 누르면은 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귀한 주문서를 소모를 했고요. 그렇게 텔레포트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종전의 아이온을 생각을 해도 비행이동사한테 가서 이동을 해야 됐던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은 모바일에 맞지만 더불어서 수동이라는 점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한 것 같았어요. 네, 다음은 스킬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스킬 같은 경우는 1, 2, 3, 4, Q, E, 마우스 좌우는 이제 일반 스킬이었고요. 5, 6, 7, 8이 스티그마 스킬이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편의성이 굉장히 중점을 많이 뒀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기존의 액티브가 패시브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증폭의 기운 같은 거를 이렇게 직접 이제 활성화를 시켜야 됐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패시브화가 되어 있어서 그냥 힐량이 높다던가 약간 자동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회복 차단이 공격 스킬에 자동으로 붙어 있어서 그래서 그 스킬을 쓰면은 이제 회복 차단이 된다거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스킬은 자동으로 연계가 됐었는데요.
제가 마우스 좌클릭으로 대지의 응보를 넣으면 그 다음에 뇌우가 나가고 그 다음에 방전이 터지고 뭐 이런 식으로 딱딱딱 하면 됐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무래도 모바일에도 중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무래도 피아노를 치면서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연계기로 보완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예전에 PC 생각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하고 싶었다 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단점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조금 차별화를 둘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스킬이 일반 스킬은 8개고 스티그마 스킬은 4개잖아요. 근데 스킬들은 총 굉장히 많거든요. 스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특정 어떤 스킬들을 갖다가 쓸 건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특히 스티그마가 그게 굉장히 크게 느껴졌고요. 스티그마는 예전 생각했을 때에도 권치, 벽치, 그리고 잡트리, 치유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플러스, 그리고 TL에서도 여러 가지 스킬들 중에서 원하는 거를 좀 써서 같은 단검 석궁인데도 전혀 다른 단검 석궁이 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다 잘 섞여서 최대한 장점들을 가지고서는 좀 편의성을 높게 잡은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스킬 레벨업이 가능한데 그 포인트를 어떻게 분배하느냐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를 들어서 내가 치유하다 왔거든요. 그래서 힐 계열에다가만 업그레이드를 할 거냐. 그래서 스킬 포인트가 30개라고 쳐볼게. 스킬이 뭐 한 15개야. 그럼 이거를 나눠서 해야 돼요. 나눠서 레벨업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스티그마도 마찬가지예요. 스티그마는 레벨업을 하려면 스티그마 땡땡? 뭐 이게 있었거든. 아마 스티그마 샤드라고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알던 샤드는 스티그마 탈부착됐었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은 아니고 업그레이드 하려면 샤드가 2개가 필요했는데 이거는 얻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는 업그레이드를 못 해봤는데 스킬 몇몇 개 기억이 나는 것들이 있는데, 뭐 재생의 빛 같은 경우는 Q키로 설정이 돼 있었고요. 그 파티 사냥을 하는데 이제 파티원의 피가 제일 적은 사람에게 뭔가 자동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Q를 한 번 누르면은 자동으로 정화가 되고, 그리고 한 번 더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한 번 더 누르면은 연계로 힐이 됐어요. 아무래도 좀 쉽게 스킬이 나가는 거 아니냐, 왜 시전이 없냐 하실 수 있는데, 원래 아이온도 뭐 정화, 재생의 빛, 쾌유의 섬광, 면죄, 창가 등등 즉시 발동되는 스킬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쾌유의 광희 같은 경우는 이제 차징을 하더라고요. 차징을 안 해도 회복이 되는데 그거는 좀 회복량이 낮은 편이고요. 차징을 하고 나서 회복량이 늘어났고요.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은 광역 스킬이 나갔는데 그거는 정신력을 좀 많이 소모를 했어요. 마우스 좌클릭을 하면 대지응보 연계가 나갔는데 그걸로 이제 만화를 습득할 수 있었고요. 그건 단일 스킬이었고, 데미지가 컸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크진 않았어요. 그냥 원래 우리 치유성 같은 정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병력은 데미지가 좋았고요. 병력은 원래도 데미지가 좋았죠. 병력 같은 경우도 차징을 하면은 데미지가 상승을 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면죄가 있었는데, 면죄가 제가 기억하기로 스티그마 스킬에 들어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거는 광역으로 즉시 힐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치유의 기운도 제가 8번을 눌러서 썼으니까 그것도 스티그마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치유의 기운도 이제 이거는 시전 모션이 있어요. 그리고 바닥에 큰 원형이 생기는데 거기 위에 올라가면 이제 도트로 힐이 찼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꾸만 즉시 회복이 조금 있는 것 같잖아요. 이러면 어떡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스킬 쿨도 적절히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데미지가 세요. 네, PVP 할 때가 좀 더 많이 느껴지고, 레이드 할 때에도 그 정도 회복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쿨이나 힐 양이나 이런 거는 데미지에 비례해서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5번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시프트는 회피고요. 이제 모션은 당연히 있습니다. 이게 피통하고 정신력 밑에 보면은 노란색으로 이제 스태미나처럼 떴었는데요. 그거는 총 3회 정도 쓸 수 있었고요. 한 번에. 그러니까 총량이 3에서 4회 정도 이렇게 쓸 수 있었고, 후에는 자연적으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냥 걸어다니면서 채우고 다시 필요할 때 구르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충격 해제가 있는데 요거는 충격 상태일 때 스페이스바 키로 자동 발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페이스바 키를 누르면 충격 해제가 가능하고, 평소에는 스페이스바 점프 맞아요. 우리 원래 옛날에 아이온 했던 것처럼 점프가 맞고, 그리고 따닥 누르면 활강이 됩니다. 보호막은 제가 썼던 스킬들에는 없었고 충격 완화 주문서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상태 치유 물약 있고요. 물약 같은 경우는 상태 치유 물약 말고 이제 물약, 그냥 일반 생명의 물약은 자동 설정이 가능했습니다. 뭐 80%, 70% 이렇게 설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설정이 됐고, 비약 같은 경우는 단축키를 입력을 해서 그렇게 사용을 했고요. 파티원도 선택이 가능해요. 한 번도 파티원에 클릭하지 않았어요. 네, 클릭을 안 했는데도 Q를 누르면은 자동으로, 뭔가 AI가 자동으로 힐해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타겟팅을 해주는. 그래서 편의성 하나는 진짜 알아줄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스킬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하자면 대바니온 시스템이 있어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PoE 아시죠? 네. PoE에서 노드 시스템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복잡성은 당연히 PoE랑은 비할 바는 아니고요. 다만 그런 식의 노드 시스템이 있었다. 그거는 총 4개였는데 제일 처음 거는 뭐 물론 가는 길에 생명력, 방어력 이런 것도 있었지만 뭔가 그러니까 스킬을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능했고요. 그리고 PVE, 두 번째 거는 PVE였어요. 그것도 뭐 가는 길에 뭐 PVE 명중, PVE 치명타, 뭐 PVE 방어력 이런 식으로 짜잘짜잘한 게 있었고, 또 스킬도 있었고요. 세 번째는 보스였는데, 보스도 뭐 앞에 거랑 똑같이 가는 길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스킬이 따로 있었고요. 보스 명중, 보스 방어력 이런 식으로 있었고, 그리고 스킬 쪽으로 넘어갈 수 있었고요. PVP도 당연히 PVP 방어력, PVP 명중, PVP 공격력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스킬 찍을 수 있었고요. 근데 이게 각각마다 소모되는 포인트 양이 달랐어요. 근데 이 포인트를 대바니온의 조각을 10개를 모으면은 그걸로 제작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1점이 돼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제가 상점을 들어간 건 아니었어가지고 근데 회사에서 조금 지급을 해줬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갑자기 이제 좀 45레벨이 되고 나서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선 이게 레벨업을 하면은 주는 건지 그걸 정확히 파악을 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지급된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아무튼지 간에 45레벨을 찍고 받았던 그 포인트로도 뭐 이 4개의 노드를 다 찍을 수는 없었고요. 뭐 첫 번째 노드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PVP 하러 갈 때는 PVP만 약간 이런 식으로 찍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프리셋은 따로 없었어요. 네, 프리셋은 없었고 한 번에 초기화가 가능했고, 아마도 그때그때 노드를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적용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키나가 소모가 됩니다. 다음은 던전인데요. 던전은 뭐 여러 유튜버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요. 이게 진짜 재밌었어요. 네, 그냥 진짜 재밌었어요. 제가 PVE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너무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이제 일반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어려운 모드가 있어요.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맞습니다. 불신이 있었어요. 불신이 있었고 앞에 한 4개가 있었는데, 사실 뭐 알잖아 내 기억력? 뭐 4개가 있었어요. 뭐 이렇게. 근데 2개만 해봤는데 너무 재밌었어. 사실 아이온이라는 게임이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클래스별 특징이 정말 강한 게임이에요. 아시죠? 이 게임만큼 클래스의 차별화를 제대로 든 게 없다고 생각. 파티 던전이, 나는 파티 던전에서 내가 치유구나, 내가 치유가 맞구나라는 거를 느꼈어. 진짜로 너무 재밌었어요. 아이온 던전 정도의 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돌았던 게 이제 불의 신전하고 제일 앞쪽에 있었던 건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가는 길이, 던전의 길이 자체가 그냥 예전에 우리 불의 신전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고, 아무래도 추후에 뭐 암흑의 포에타나 뭐 이런 것도 나오지 않을까. 그럼 거기는 좀 길겠죠. 네. 가는 길에 죽인 몬스터에게서 나오는 템이 있는데 그거를 팔면은 키나 획득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10만 키나 이렇게 획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싹쓸이가 성장에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유추가 돼요. 키나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가고, 보상은 개별 습득으로 기억이 나요. 네, 딱히 뭐 가가지고 뭘 죽었던 건 아닌데 나중에 인벤토리에서 열었는데
이렇게 템이 들어있고 이랬거든요. 진짜 그냥 재밌게 하고 온 것 같아요. 네, 치유성은 필요한 클래스고요, 당연히. 어떤 분들은 딜찍누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제가 직접 플레이본 결과 딜찍누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 PVE 관련해서 또 이제 연계돼서 지역 이벤트 임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이에요. 딱 시간이 되면 이게 미니맵이야. 이게 미니맵이자. 그리고 지금 나 여기서 막 사냥하고 있어. 막 여기서 이렇게 사냥을 하고 있었어. 이게 전체 화면이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떤 시간이 되면 여기에 갑자기 이렇게 생겨요. 그거 딱 누르면은 임무가 떠요. 이렇게 임무 리스트가 쫙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에 임무가 이렇게 쫙 땅땅땅 이 어느 지역 이런 게 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여러 개예요. 이게 여러 개야. 이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가면 돼요. 그 예전에 TL에도 이런 임무가 있었잖아요. 근데 TL 임무 같은 경우는 싸울 수가 있어가지고 조금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뭐 그런 종류의 임무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같은 종족이다 보니까 PVP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비 관련해서 이제 기억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장비는 재련이 가능했어요. 이렇게 마석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예전 같은 경우는 마법 저항 마석이 따로 있고 마법 증폭 마석이 따로 있고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었다면 이번에는 그냥 마석을 넣으면 랜덤으로 2개씩 부여가 됐어요. 근데 이게 제가 고급템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고급템에는 이제 2줄이 부여가 됐고요. 그리고 재련과 별개로 이제 영웅 각인이 가능한 그런 템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옵션이 랜덤으로 부여가 됐어요. 뭐 예를 들면은 내 템이 방어력, 생명력 붙어 있는데 그 밑에 한 줄이 더 생기는 거였어요. 공격력 이런 식으로 수치도 랜덤이었어요. 수치가 이렇게 막 쭉 이렇게 올라가듯이 이렇게 하다 딱 멈춰요. 그 수치가 최고 수치가 아닌 거는 특정한 아이템으로 이제 수치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고요. 그래서 뭐 수급처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뭐 아시다시피 저는 상점을 누르지는 못했기 때문에 아마 어딘가에서 얻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바로 펫, 즉 탈 것이죠. 예. 솔직히 이거 쇼케이스에서 얘기했을 때도 뭐? 약간 이러긴 했거든요. 근데 진짜예요. 얘네도 그 얘기했잖아.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몬스터를 잡으면 탈 것을 뭐 가질 수 있다고 했잖아. 진짜야. 그러니까 가다가 뭐 이렇게 코카스트인가? 뭐 그거 있지. 그거 10마리, 그러니까 10개의 영혼을 모으면요 소환이 돼요. 그래서 소환이 바로 돼. 코카스트리를 딱 타는 거야. 그리고 얘를 더 빠르게 하려면은 코카스트리를 더 잡으면 돼요. 더 잡으면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영혼 이해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올라가요. 그래서 얘가 속도가 더 올라가요. 네. 그런 게 있어. 일단은 내가 어저께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거를 좀 최대한 보기 위해서 나는 한 번만 업그레이드 하긴 했거든. 근데 내가 재밌는 거 얘기해줄게. 이름이 온순한 모모모거든. 근데 얘가 뭐냐면 이 기억이 안 나. 나비야. 나비 몬스터거든. 되게 조그매. 근데 걔를 했어. 근데 걔를 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는 나 그림 못 그리니까 대충 봐요. 원래는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코카트리스면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겨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타잖아. 이렇게 타는데 저 나비를 나는 당연히 이렇게 나비가 있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앉는 건 줄 알았다? 조용히 해. 이렇게 앉는 건 줄 알았다? 근데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사람이 있잖아. 여기 뒤에 날개가 달려요. 그러니까 나비가 제 등에 타가지고 저를 이렇게 들고 날아요. 근데 날 수는 없는데 아무튼 이동하는 게 그렇게 된다고. 나 깜짝 놀랐잖아. 예를 들면 이제 골렘 있죠. 골렘이 이렇게 있는데 골렘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앉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탈 것마다 디자인이 다 달라요. 근데 이게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이아로 사는 애도 하나 있었대. 용. 미안한데 내가 상점으로 안 들어갔어. 그건 다른 스트리머들 보면 될 것 같은데 그게 W로 된, 그러니까 원으로 된 게 아니고요. 그 다이아로 살 수 있게 돼 있었대요. 그리고 이게 사냥을 하면은 뭔가 몬스터의 영혼을 수집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냥에 뭔가 또 다른 목적을 부여하는. 근데 이게 특정 몬스터의 영혼을 계속 모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뭐 정령계, 뭐 자연계 약간 이런 식으로 이름은 완전 달랐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종합해서 모아서 뭐 영혼을 분석이었나? 이렇게 하면은 해당 관련 그 계열의 몬스터에 뭐 1단계를 뚫으면은 뭐 받는 피해 감소고요. 그래서 사냥에 또 다른 목적을 부여할 수 있는 펫의 이속도 증가시키고 뭐 이해도도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겸사겸사 사냥하기에는 참 좋을 것 같다. PVE를 좋아하는 유저로서 참으로 흥미가 진진하고 보기 좋았다. 너무 하고 싶다. 계속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채집 같은 경우는 이제 걸어다니다 보면은 꽃, 막 열매, 벌목, 광석 다 있는데 걔네들이 그냥 합사한대요. 그러니까 전기 추출로 그냥 통합이 되어 있어요. 오드는 날아서 캐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행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행이 좀 짧거든요, 시간이. 물론 나중에 날개를 제작을 하면 되는데 날개 같은 경우도 앞에서 이제 던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크로메데를 잡고 나면 크로메데에 뭐 영혼을 한 조각 주는데 그걸 50개를 모으면은 이제 크로메데 날개를 제작을 할 수 있고 그런 제작식이 있었어요. 제작과 관련해서 이제 뭐 꽃, 열매, 벌목, 광석 이런 걸로 당연히 제작템을 만들 수 있었고요. 캔디도 제작이 가능했어요. PVP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PVP 같은 경우는 뭐 시공의 균열, 네, 당연히 있고요. 어비스는 이제 따로 싸우러 갔다기보다는 RVR을 하러 갔어요. 보스 몬스터가 떴고 그 보스 몬스터를 끼고 같이 싸웠습니다. 예전에도 어비스에서 보스 몬스터 끼고 싸웠던 것처럼 그렇게 싸울 수 있었고요. 다만 싸울 때 논타겟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핸드폰으로 하면 논타겟 싸움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거밖에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원래도 원작 생각하면 그게 다였습니다. 네. 뭐 추후에 뭐 인기스온, 겔크마로스도 시공의 균열이랑 실렌테라 회랑으로 이동해가지고 상대 종족 땅 쳐들어가서 싸운 거였어요, 여러분. 너무 오래돼서 우리가 기억이 잘 안 나는 건데 사실상 PVP는 그게 다였죠. 그게 다였는데 워낙에 요새 리니지 라이크가 같은 땅에서 눈을 마주치며 PVP를 하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PVP가 없다. PVP가 뭐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중이 원래 PVP가 5고 PVE가 5였다라고 치면은 느낌이 PVP가 5고 PVE가 8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PVP가 줄었다는 느낌이 아니고 PVE에 힘을 굉장히 많이 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PVE를 좋아하는 유저로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뭐 총평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아는 분들은 아시는데 아이온이랑 아이온 클래식 그리고 TL 이런 것들을 다 짧지 않게 플레이를 했어요. 무척 좋아했던 유저로서 이거는 호재다. 게임에는 호불호라는 게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가 좋아하는 호인 거지 누군가가 봤을 땐 불호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다만 모두가 염려하듯이 BM적인 부분만 유저 친화적으로 나오면 그리고 이제 뭐랄까 뒤통수 치는 거 그런 것만 없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